뇌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5kg 감량을 위해 노카브 다이어트를 시작한 34세 김지영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의사가 내린 진단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녀의 혈중 케톤 수치는 정상의 12배, 뇌 활동은 급격히 저하되었고 간 수치는 위험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한 다이어트를 2주 이상 지속한 사람들 중 68%가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했고 41%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대사율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단기간에 체중이 줄어들지만 그 체중의 절반 이상이 근육과 수분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사 손상과 요요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서울의대 대사영양학과 김현우 교수는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은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위기감을 느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학계에서 경고하는 탄수화물 완전 차단이 몸에 미치는 5가지 위험한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세 번째 위험은 대부분의 다이어터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장기적인 건강과 체중 유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다이어트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할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인지기능 저하와 탄수화물 뇌안개 현상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인지기능 저하와 이른바 탄수화물 뇌안개 현상입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하는 에너지 집약적 기관입니다. 그리고 뇌의 주 연료는 포도당으로 이는 주로 탄수화물에서 얻어집니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뇌는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시기를 일주일만 유지해도 집중력은 평균 27%, 단기 기억력은 19%, 의사결정 능력은 23% 저하된다고 합니다. 특히 빠른 계산, 창의적 사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서울의 한 직장인 29세 박모 씨는 결혼을 앞두고 빠른 체중 감량을 위해 제로 카브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3일은 괜찮았지만 4일째부터 회의 중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지며 심한 두통을 경험했습니다. 업무 실수가 잦아져 결국 다이어트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은 뇌가 케톤체로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완전히 적응하는 데는 2에서 3주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심한 인지 장애를 겪고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체중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직장 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인지 기능 저하는 실생활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로 몸은 가볍게 하되 뇌 기능까지 저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대사율 저하와 적응성 체온 저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탄수화물 극단적 제한의 두 번째 위험은 대사율 저하와 적응성 체온 저하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을 감지하면 몸은 이를 기근 상태로 인식하고 에너지 보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감소하고 기초 대사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3주 이상 지속한 참가자들의 기초 대사율은 평균 15에서 20% 감소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상 시기로 돌아온 후에도 대사율 회복에 평균 3에서 6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점입니다. 대전의 건강검진센터에서는 35세 여성이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7kg를 감량한 후 갑상선 기능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의 하한선을 밑돌았고 체온이 평소보다 0.8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기근에 대한 적응성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낮아진 대사율은 다이어트 중 체중 감량 정체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일단 저하된 대사율이 다이어트 종료 후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아 이전보다 적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은 극단적 제한 대신 탄수화물의 질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대사 건강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관리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위험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면역력 저하입니다. 탄수화물 극단적 제한에 가장 간과되지만 심각한 위험 중 하나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파괴와 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입니다. 우리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면역 체계의 70% 이상을 조절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주요 영양원은 탄수화물, 특히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런 프리바이오틱스가 부족하면 유익균은 줄어들고 해로운 균들이 증식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극단적 저탄수화물 시기를 4주간 유지한 그룹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평균 40% 감소했고 염증 관련 지표가 5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면역 기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장과 뇌의 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생산에 영향을 미쳐 우울감, 불안,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내과에서는 28세 남성이 2개월간의 극단적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후 만성 설사와 반복적인 감기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장내 유익균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 면역 마커도 정상보다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은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단순 당과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되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식품들은 장내 유익균을 지원하면서도 혈당 상승을 최소화합니다. 네 번째 위험은 여성 호르몬 불균형과 생식 건강 위협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모르는 탄수화물 극단적 제한의 심각한 위험 중 하나는 여성 호르몬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입니다. 여성의 경우 탄수화물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생식 호르몬의 정상적인 생산과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은 이 균형을 무너뜨리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의 기능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보스턴 여성건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유지한 여성의 68%가 월경 불규칙, 무월경 또는 심한 PMS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영향이 다이어트 종료 후에도 평균 3에서 6개월간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31세 여성이 3개월간의 초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후 무월경을 경험해 내원했습니다. 호르몬 검사 결과 에스트로겐 수치가 정상의 40% 수준으로 낮아져 있었고 뼈 밀도 검사에서는 초기 골감 소증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호르몬 불균형은 단순한 월경 문제를 넘어 불임, 조기 골다공증, 심지어 심혈관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심장 건강에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우 최소한 기초 대사량이 30에서 40%는 복합 탄수화물에서 섭취하는 것이 호르몬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과 폐경기 여성에게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는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은 영양소 결핍과 장기 건강 위협입니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다이어트의 마지막 중대한 위험은 광범위한 영양소 결핍과 이로 인한 장기 건강 문제입니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들은 단순히 에너지원만이 아니라 필수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식이섬유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품들을 제한하면 여러 영양소 결핍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극단적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유지한 참가자들 중 87%가 하나 이상의 영양소 결핍을 보였습니다. 가장 흔한 결핍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엽산, 칼륨, 그리고 식이섬유였습니다. 이러한 결핍은 단기적으로는 피로, 머리카락 손상, 피부 건조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 결핍은 심장 부정맥과 연관되고 칼륨 결핍은 근육 약화와 고혈압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인천의 종합검진센터에서는 39세 남성이 1년간의 극단적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후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체중은 22kg 감소했지만 혈액검사에서 심각한 마그네슘, 칼륨 결핍이 발견되었고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으며 골밀도도 또래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다이어트의 목적은 단순히 체중 감소가 아니라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제한보다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활용하는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중에도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울의 다이어트 클리닉에서는 32세 직장인 이모 씨가 이전에 극단적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요요 현상을 경험한 후 영양사의 지도 아래 스마트 카브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이 방법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하는 대신 질, 양, 타이밍을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이 씨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 질적 선택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 과일, 채소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했습니다. 두 번째 양적 조절입니다.
하루 총 칼로리의 40에서 45% 정도를 탄수화물에서 섭취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제한보다 훨씬 높지만 일반적인 한국인 식단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 시간적 배분입니다. 탄수화물을 하루 중 고르게 분배하되 운동 전후에는 약간 더 많이 섭취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섭취했습니다. 네 번째는 조합의 지혜입니다. 메모 잘하고 계시죠?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씨는 12kg를 감량했고 근육량은 오히려 1.2kg 증가했습니다. 이전의 극단적 다이어트에서 경험했던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식욕 폭발과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이어트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체중이 유지되었습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은 모든 영양소 간의 균형이 중요하며 어느 한 영양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은 극단이 아닌 지혜로운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이어서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를 위한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탄수화물 극단적 제한의 위험성과 건강한 탄수화물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질적 전환입니다. 단순 당과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과 콩류, 채소, 과일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둘째, 양적 관리입니다. 극단적 제한이나 과다 섭취는 모두 피하고 개인의 활동량과 대사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보통 체중 감량 시에는 총 칼로리의 40% 정도를 탄수화물에서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셋째, 타이밍 전략입니다. 탄수화물은 아침이나 운동 전후에 더 많이 섭취하고 저녁에는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체는 활동량이 많을 때 탄수화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넷째, 조합의 지혜입니다.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먹기보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세요. 이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대망의 마지막은 점진적 접근입니다. 현재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다면 갑자기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다 2주마다 10%씩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신체의 적응을 돕고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법은 단순히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지금까지 탄수화물 극단적 제한의 5가지 위험성과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이어트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상적인 체구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제한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대사 손상, 영양 결핍, 요요 현상 등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탄수화물은 적이 아닌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핵심은 양과 질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변화가 진정한 건강과 체중 관리의 비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질문받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정보는 전문가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시기 변화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연구소 포비코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